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나의 성공의 비결은 고난이 올 때마다 일보 전진한 것 뿐이다. 윌리엄 부스. 감사스마일도 힘든 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보 전진한 것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지축 센텀 가든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이 지축 센텀 가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센텀 가든이 16일날 정당 계약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약에 당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청약 전에, 실수한 부분 때문에 부적격이 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기본적인 것 부분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안타깝게 제가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또 저에게 또 상담을 갖다 하셨던 분들 중에 있으셔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이 지축 센텀 가든 그 정말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됐는데 정말 사소한 실수 때문에 당첨이 안 돼서 부적격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조심스럽게 오늘 말씀드리면서, 또 예비 당첨자분들도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정확하게 뭐 숫자까지는 헤아릴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예비 당첨자들이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보통 제가 이제 그런 청약 관련해가지고 상담을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넘어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축 센텀 가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꽤 많이라도 제가 조금 이런 부분은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아침에 청약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센텀 가든이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정당 계약을 실시하고요. 이때 이제 부적격 되신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비 당첨자들 정당 계약 끝나고 나면 이제 예비 당첨자들에게 이제 또 돌아갈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신문 기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서울 엽세권 올해 경기 최대 흥행몰이 단지인데 아마 올 하반기에도 이 지축 센텀 가든의 이 열기를 꺾을 단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 단지가 가격 경쟁력 외에 이 편한 세상만의 특화 설계가 적용되어 있는데 향후에 지축지구의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전세대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제가 지축 센텀 가든 한 영상을 한 10개 정도로 올렸던 것 같은데 정말 앞으로 미래가 또 기대되고 입주 후가 더 기대되는 그런 아파트다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리고 지축 지오초라고 해가지고 이제 2023년 예정에 되어 있는 초등학교가 하나 더 생깁니다. 내년에 더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10월 달에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주제로 이제 나도 청약 부적격 될 수 있다. 청약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 기사는 작년 12월 30일 기사인데요. 리얼캐스트에서 김인영 기자님 기사를 토대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가 분양가 상한제로 로또 청약이라는 기대감이 커져가지고 청약시장은 점차 과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심화되자 청약제도도 잦은 개편을 진행했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부적격 청약 사례가 정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대주가 청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부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남편 통장도 있고 아내 통장도 있는데, 남편 통장으로 만약 하게 됐을 경우에는 세대주가 남편이 돼야 되고, 또 아내가 만약에 아내 청약 통장을 갖다 쓰게 될 경우에는 아내분이 세대주가 돼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이후에 그거를 수정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적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청약 부적격자가 전체 당첨자의 10%에 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축 센텀 가든도 보니까 한 10% 정도는 예비 당첨자를 갖다 지금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270세대 정도, 260세대라고 하면 26명 정도에서 플러스 한 5% 정도 더 뽑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정말 이런 데이터가 저도 10% 정도에 달할까 정말 의구심을 품었는데 정말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도별 당첨자 대비 부적격자 비율이 쭉 나와 있는데 거의 10% 전후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청약에 도전 안 해보신 분들 없는데 많은 분들이 청약을 갖다가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청약 통장 그냥 뭐 내가 들었던 그런 점수 가지고 이제 하면 된다라 이런 생각을 갖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청약도 관련해가지고 책을 갖다 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청약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좀 받아보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루트를 통해가지고 청약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부적격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적격 원인이 청약 가점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청약 가점 오류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청약 가점을 갖다가 인터넷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점수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갖다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잘 몰라서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당첨 제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복 청약.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등벽 특별 공급 횟수 제한 등의 실수로 청약 부적격 사례가 꼽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체크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약 가점 계산을 실수하시면 안 된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 가족 수 35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7점을 더해가지고 총 84점 만점인데 이 84점 만점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4인 가족의 만점 점수는 69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인 가족이 최대 부양 가족을 늘리지 않는 한은 69점이 최고 점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약 가점을 갖다가 만약에 정정했는데 만약에 커트라인보다 아래면 부적격이고요. 청약 정정 후에 컷 점수보다 상위라고 하면 적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약점을 잘못 기입을 했을 경우에도 당첨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약가점을 잘못 기입했는데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되지 않고요. 청약가점을 정정한 후에 커트라인보다 아래면 부적격이지만 커트라인보다 가점이 높아지면 당첨이 인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청약 가점을 갖다가 좀 부풀리게 해가지고 실제 내 점수보다 더 높은 거는 부적격으로 되는데 만약에 낮게 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택 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 가점을 넣을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무주택 기간을 태어날 때부터 현재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 만 20세부터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무주택 산정 기준은 만 30세입니다. 또한 만 30세 이하이나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입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녀 중에 결혼을 갖다가 안 한 자녀가 있다, 25살이다라고 하면 무주택 기간은 쉽게 말해가지고 없습니다. 30세가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만 30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또 부양가족수 산정 방법을 다들 헷갈려 하시는데 혹시라도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부양가족수에 본인은 포함이 되는가요? 포함이 안 되는 거야?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포함이 된다라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부양가족을 갖다 더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또 이런 경우가 또 생기는데 이러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만약에 본인이 배우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대주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 배우자 이렇게 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본인은 부양가족수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러나 배우자는 되고요. 자녀 및 손자녀도 포함이 되고 직계존속 그다음에 배우자 직계존속도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 형제자매라든지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사위 며느리도 포함이 된다. 부양가족수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또 여기서 부모님의 경우에 부양가족이 만약에 이제 생계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부양하고 있다 해도 같은 주소지에 3년 이상 전입 신고를 한 것이 아닌 이상 부양가족수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가 부양이 된다. 여기에서 이제 부양가족 수를 갖다 조금 이제 편법으로 좀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는데 다 들통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 잡으시고 일단 내가 어떻게든 당첨되기 위해서 이런 부양가족 수를 또 부풀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 요즘에는 다 밝혀지니까 그런 부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이외에 속하는 기혼자녀, 형제 등의 관계는 함께 거주해도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니 다시 한번 주의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별공급 지원이라든지 세전소득 기억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적격 처리 받으면 청약 도전 못하나요? 네, 안타깝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적격을 하게 되면 청약 위축 지역은 3개월, 수도권 이해 지역은 6개월, 수도권과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구는 1년 동안 청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축 상담가등 같은 경우 당첨됐는데 부적격됐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1년 동안은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도 청약의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청약 도전 전에는 사전 연습을 해보신 뒤에 신청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고요. 청약 제도가 또 올 하반기에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가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사전 연습도 하시고 또 인터넷 그 모의 청약 폼에 들어가시면 사전 청약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청약 예를 들어서 모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방송을 갖다가 진작 드리지 않았을까 제 스스로도 지금 좀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당연히 세대주가 청약을 갖다가 넣어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순간적으로 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는 되는데 이해의 그런 결과가 너무 정말 안 좋기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워서 오늘 방송을 갖다가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청약 관련해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청약을 갖다 하면 된다. 청약 부적격하면 큰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정말 청약 부적격자가 나도 청약 부적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축상담가든 그 영상을 갖다가 또 많이 업로드를 하고 또 제가 이 덕분에 또 구독자도 많이 늘어났고 제 나름대로 이제 또 인지도도 많이 향상됐는데 참 제가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제 방송에다가 이야기를 많이 안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좀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또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약이라는 게 그냥 물론 가장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당연하게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다들 망각을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갖다가 본인들이 다 숙지하시고 체크하시고 더블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편한 세상 지축상담 가든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부적격자가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적격자 분들이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리면서 느낀 건데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본인들이 이제 실수로 세대주를 변경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통장에 금액을 갖다 넣지를 않았다든지 또 주소 이전을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청약을 갖다 못한 경우도 있고요. 또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은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없을 것이다. 세대주 관계 없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본인이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이렇게 행동을 옮기시다 보니까 당첨되었지만 또 부적격이 됐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청약 부적격 이런 부분은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또 제가 상담해 드렸던 분 중에 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방송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이 망설였지만 그래도 제 방송을 갖다가 보시는 분들 혹시라도 이제 15일날 이번 주 15일날 창릉 S1과 S4 블럭이 또 만약에 사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사전 청약 공고가 나오게 될 경우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나도 청약이 부적격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또 경각심을 또 일깨우는 차원에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에 도전해가지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통적인 생각인데 지금 또 부동산 가격이 또 올 하반기에 또 조정이 될 것이다. 또 오늘 또 한국은행에서 또 금리를 인상하겠다. 여러 가지 상황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 중에 가장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청약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이제 이 청약을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갖다 안 하시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20, 30대 분들은 정말 청약 관련해 가지고 정말 저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갈수록 이제 공부를 해 나가서 부적격 받는 경우가 적은데 문제는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이제 청약에 관련해 가지고 너무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감사스마일이 오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청약 관련해 가지고 부적격 받지 않도록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강하게 드리면서 청약 전에 꼭 확인하시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비 피해 없으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